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불법 도박 관련 사건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한밤에 불법 영업을 한 광주 첨단지구의 홀덤펍을 적발하고 30명을 입건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국내 불법 도박 현황과 차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약, 도박 범죄는 사람들의 삶을 뿌리까지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중독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강력 범죄로 연결된다는 사실에서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도박 범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파고들어 있는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자, 최근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경고 수위 또는 알람이 울리고 있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불법 도박 문제 심각한 상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이들과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 도박자들 41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업주가 서울에서 활동했던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까지 1년 사이에 620억 원에 달하는 돈이 오갔다고 합니다. 네네. 이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고액 상습 도박자들 외에도 이 도박장을 출입한 손님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이들까지 조사하면 입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갔던 불법 도박장이 지하철역 인근 바로 옆에 식당과 학원 등으로 북적거리는 번화가였다는 겁니다. 네네. 자, 수천 명, 수만 명이 이제 운집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지하철역 도심 한복판에서 이제 불법 도박장이 개설이 되고 그 불법 도박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어떻게 경찰 적발 피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었던 건가요? 바로 합법 홀덤펍으로 위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홀덤펍이라고 요즘에 굉장히 유행인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다트판 던지는 데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게 네네. 텍사스 홀덤이라 그래서 네. 이 어떤 도박의 한 종류인데요. 포커의 한 종류인데 요즘에 굉장히 유행입니다. 아, 카드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이게 펍이니까 술을 마시는데요. 들어가면 약간 칩을 줍니다. 네네. 이 칩을 가지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네. 이 칩을 환전하거나 이제 돈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는 그 안에서 게임만 할 수 있는 종류의 펍을 홀덤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받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드게임이나 다름없는 거라서 이거는 물법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 불법 도박장이 이 홀덤펍의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네네. 홀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승부욕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에게 유혹을 해서 예. 바로 옆에 있는 불법 도박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정확히 동일한 테이블에서 정확히 동일한 칩으로 또 경기를 합니다. 예. 대신에 여기는 이 칩을 환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도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시트지 같은 거로 가로막아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예. 설령 단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돈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 문제를 삼기가 좀 단속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칩만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상태면 구별이 안 되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되는 홀덤펍이 한 2,000개가 있는데 예. 이 중에 몇 개가 그런 불법 도박장을 끼고 있는지는 좀 불분명합니다만 네. 사실 굉장히 소수긴 하겠죠. 예. 하지만 이런 홀덤펍으로 위장해서 도박하는 도박장들이 꽤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홀덤펍과 같이 그런 장소에서 이제 불법 도박을 하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처벌되거나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첫 번째 경우 가장 흔한 경우는 칩을 이제 받았잖아요. 네. 이걸로 도박을 해가지고 딴 거를 아무데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칩을 많이 따게 되면 칩이 남잖아요. 가져가지도 못하고. 예,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몇 개를 땄다 이런 걸 거기 이제 키핑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에 그 칩으로 또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 정도의 개념인 경우가 있고 이건 당연히 사실상 보드게임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부터 슬슬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네. 두 번째 이제 흔히 포인트형이라 그러는데요. 예. 이 딴 칩을 어디 밖으로 가져가거나 환전할 수는 없지만 그 가게 안에서 칩 몇 개의 맥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할 가게 수 안에서는 있는 사실은 현금처럼 쓰이는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 정도로 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우수고객이다. 우수고객한테 맥주 주는 게 문제가 되냐. 분위기도 많이 달궈줬고 그렇죠. 술도 팔아줬는데 그렇죠. 그 정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왜 범죄냐. 예. 이게 그거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사실 서비스인 거잖아요. 주는 것들이 뭐 굉장한 경품이 아니라 뭐 맥주 한 잔, 예. 감자튀김 예. 이런 수준인 경우에는 사실 처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끼리 예. 이 칩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템으로서 사실상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경우도 도박죄 처벌이 좀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적발이 불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현실적으로 홀덤법 중에 제일 많은 경우는 예. 이 칩을 많이 딴 사람한테 일종의 상금을 주는 경우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 뭐 어떤 우리 홀덤펍에서 1등으로 제일 많이 딴 사람에게 상금 예. 얼마, 상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는 건데 이것도 칩의 가격과 어떤 현금이 그대로 연동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이것도 도박죄로 처벌은 좀 어렵습니다. 사행위 규정도 조금 적용되기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예. 네. 이제 이 뒤부터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칩을 딴 만큼 예. 상품권이나 경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도박죄 처벌이 가능하고요. 네. 이 심지어는 이 바로 옆에 마치 일본 빠칭코 업소들처럼 네. 이 경품을 그대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업소들도 끼고 있는 경우들이 요즘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품 거래소. 예. 예. 이런 경우는 뭐 반드시 이제 도박죄 처벌을 받는 상황인 거죠. 사행위 규제법으로도 바로 문제가 될 것 예, 같아요. 바로 문제가 될 겁니다. 네네. 뭐 아예 실제 돈이 오가는 경우라고 하면 더 할 말도 예, 없겠죠. 이거는 이제 적발의 대상이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뭐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는 불법 도박 문제 뭐 굉장히 멀리 있는 남의 일 같이 이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사회에서 발생되는 현재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부 예산의 10%가 넘는 81조 원 정도가 불법 도박에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면 사실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 도박하게 되면 근데 형사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형법에 따라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 개설을 해도 뭐 그렇습니까? 이 경우는 좀 더 센데요.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이제 뭐 도박장을 홍보하거나 참여한 사람을 모으는 행위나 그다음에 이제 설립 여부를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한 사람 다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 도박 행위를 온라인에서 행할 경우에 처벌이 더 엄중해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도박 개장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만드는 이 처벌 규정 충분하다 보십니까? 아니, 굉장히 약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마약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처벌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도박 범죄라는 게 마약 범죄에 비해서 덜 위험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도박에 의한 피해는 마약으로 인한 피해에 버금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처벌을 비교해보면 도박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해서 너무 가볍습니다. 마약죄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고 사형죄도 구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박과 관련된 영상은 그 폐해가 포르노에 버금가는데 자유롭게 제작돼서 유튜브 채널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도박, 마약, 성매매, 성범죄 이 4개의 악순환 사이클이 서로 연결고리가 돼서 사회 전체를 흔들기 전에 도박에 대한 고리를 충분히 법적으로 제재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국내 불법 도박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박 빠지시는 분들이 평범한 학생들, 가정주부 이런 분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처음에 너무 그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네. 윷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명절에 뭐 고스톱을 친다든가 이런 도박들에 굉장히 노출이 돼 있어서 이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경계심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마약 사건이나 약물 관련된 문제랑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중독성은 비슷한데 예. 사실 그 경계벽 자체가 굉장히 가깝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삶이 심심한 사람들. 일본도의 빠칭코에서 제일 문제됐던 게 가정주부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생이나 가정주부들이 그 큰 경계심 없이 빠지게 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도박을 접하게 된 사람들이 깊은 중독에 빠져서 이런 식으로 도박을 계속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